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네, 기가 상하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자, 1개월간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이제 로드스터 주문이 가능합니다. 로드스터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뉴스로요. 기가 베를린이 3월 22일에 오픈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모델 Y 퍼포먼스만 딜리버리를 하고 있었는데 롱레인지 모델, 그러니까 메인 모델이죠. 모델 Y의 롱레인지가 메인입니다. 이 메인 모델의 딜리버리도 시작한다고 하는 좋은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서 함께 경제극자요 꼭 이뤄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기가 상하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요, 좋은 뉴스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서 드디어 로드스터 주문을 받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가 텍사스 오픈 행사가 있었는데요. 뭐 2023년부터 로드스터도 대량 양산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이제 주문란이 이렇게 생겼어요. 로드스터는 테슬라의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테슬라가 2000년도 초반에 오픈했을 당시에 로드스터 모델로 시작을 했었죠. 자, 그 로드스터를 미국의 유명한 셀러브리티들에게 먼저 판매를 함으로써 테슬라라는 이름을 미국 전역에 알린 뭐 좋은 제품이었죠. 이제 그 제품의 최신판이 이제 곧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로드스터를 주문하려면요, 최소한 5만 불이 필요해요. 먼저 이제 주문하려면 5천 불을 걸어 두어야 되는데 5천 불을 걸어둔 다음에 10일 안에요, 4만 5천 불을 추가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5만 불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방법은 가짜 오더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로드스터 정도를 살 정도면 뭐 한 우리나라도 한 6천만 원을 갖고 있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살 사람만 사라, 이런 뜻이겠죠. 아무튼 로드스터는 엄청난 차입니다. 뭐 디자인도 이렇게 매끈하게 멋지게 나왔지만 정말 성능이 넘사벽이에요. 보시면은 주행거리가 1000km, 한번 완충하면 1000km까지 갈 수 있고, 최고 속도는 400km/h. 네, 엄청 빠르죠. 슈퍼카입니다. 제로 100이 2.1초예요. 2초대를 끊는 엄청난 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모델 S 플레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체가 일단 더 가볍기 때문에 슉슉 아주 밟으면 밟는 대로 가속도가 정말 빠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테슬라 앱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좋은 뉴스로요. 어, 모델 Y 퍼포먼스만 뭐 30대 딜리버리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기가 베를린이 이제 모델 Y 롱레인지도 딜리버리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델 Y의 메이저 모델은 역시 롱레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퍼포먼스보다는 롱레인지가 훨씬 더 많이 팔려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인 모델 Y의 판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테슬라에 큰 문제가 생겼죠. 바로 기가 상하이 공장 가동 중단인데요. 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테슬라에게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죠. 중국 상하이 전체가 락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테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가 상하이의 공장 가동 중단은 역시 유럽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차량들은 중국 로컬에도 많이 판매가 되지만 거의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다행히 지금 기가 베를린이 가동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더 좋은 뉴스는 이제 기가 베를린에서도 모델 Y 롱레인지가 생산이 되어서 딜리버리가 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기가 베를린에서는요, 모델 Y 롱레인지의 배송 딜리버리를 약 2주 안에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역시 빠르게 기가 상하이 락다운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잘 알 수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기가 베를린은 모델 Y 퍼포먼스, 자, 블랙 색상 하나였죠. 자, 이것으로 공식 납품을 시작을 했었고, 뭐 최근에 중국의 코비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기가 상하이에서 공급이 안 되니까 빨리 기가 베를린에서도 모델 Y 롱레인지를 생산 공급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마 기가 상하이 락다운 폐쇄 공장
가동 중단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좋은 뉴스도 있다는 거 일단은 먼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이제 테슬라의 대부분의 실적, 호실적은 기가 상하이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기가 상하이에서 자, 작년에도 50만 대 정도 딜리버리를 하면서 테슬라의 뭐 EPS 성장, 순이익 성장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현재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공장이 지금 락다운으로서 15일째 지금 거의 가동 중단에 이르고 있어요. 자, 상하이는요, 상주 인구가 2,500만 명의 뭐 지구촌 최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죠. 3월 28일부터 도시 전체가 이제 폐쇄가 되었죠. 도시 봉쇄가 3월 28일부터 되었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일째 영향을 받고 있고요. 상하이 도시의 코비드 상황은 날로 지금 심각해지고 있어요. 저번 주 토요일에 23,600건이라는 오미크론이겠죠? 오미크론 케이스가 발견이 되었고 증상이 있는 사람은 또 1,115명으로나 또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무증상자가 많지만 증상자도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기가 상하이도요. 3월 28일에 셧다운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생산 재개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다른 기업 상황도 비슷합니다. 자, 폭스바겐도 중국에 공장이 많죠. 상하이랑 이제 동북부 지린성의 공장 두 곳도 여전히 닫혀 있고요. 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나마 좀 좋은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티센크로프 독일 회사죠. 저희 뭐 엘리베이터 타면 많이 적혀 있는 회사죠. 자, 각종 기계 장비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티센크로프의 상하이 공장도 파워트레인과 배터리 등 자동차 부품 생산을 이번 주 재개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가 목표 시기를 오늘 15일로 늦췄다고 합니다. 자, 4일 정도 남았고요. 이번 주까지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해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 여러 글로벌 공장들도 이번 주까지는 아마 폐쇄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익히 들었다시피 공장 자체 이제 폐쇄 루프 시스템이라고 하죠. 공장을 외부랑 차단을 해가지고 공장 직원들도 그냥 공장 내에서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2교대가 됐든 3교대가 됐든 공장 밖을 나가지 않고 공장 안에서 살면서 계속 작업을 한다는 것인데, 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요. 부품 공급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할까요? 부품 운송이 막혀버리면 아무리 공장 내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상하이 전체 도시가 락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외부랑 물류 교류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테슬라 공장뿐만 아니라 상해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식품도 부족하고 생필품도 부족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외부랑은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제품, 그러니까 반제품, 부품 이런 것들을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기가 상하이도 계속해서 생산 차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고 보는 게 맞아요. 테슬라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런 운송 규제, 부품 공급을 위해서 운송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고 중국 정부에 계속해서 로비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상하이 주민들이나 상하이 뭐 중국 외부에서 봤을 때요. 현재 상하이 시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기약 없는 도시 봉쇄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하루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뭐 봉쇄까지는 안 하고 있죠. 그리고 곧 있으면 이제 마스크도 이제 벗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떠한 뭐 똥배짱이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 공산당 정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근데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통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뭐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로 인해서 주주들,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큰 지금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데요. 정말 길어질 경우 뭐 18일 정도에는 봉쇄가 풀리지 않을까 예상은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달 안으로만 좀 끝나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에 관련해서 게리 블랙이 한 가지 뭐 계산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기가 상하의 생산 차질이 총 1개월간 지속된다면, 그러니까 뭐 3월 28일부터 락다운이 들어갔으니까 뭐 4월 28일, 4월 말까지 기가 상하이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테슬라 전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 보았는데, 기가 상하이가 1개월 정도 쉬면, 자, 1빌리언, 그러니까 10억 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 정도 순이익 감소가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주당 EPS로 계산을 해보면 0.85불의 EPS가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월스트리트에서 보는 테슬라 EPS는 최소 10불이죠. 그런데 0.85가 감소하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테슬라의 미래 성장 가치를 반영했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금액이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는 이제 7월 달에 있겠죠. 7월 달에 자, 이 정도 EPS가 감소했습니다라고 나오면은 상당히 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거를 훨씬 더 빨리 반영하기 때문에 벌써 4, 5월 달 주가에 이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 달과 5월 달에 주가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기회로 삼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1월 1일부터 올해 초부터 자주 언급드렸던 그래프죠. 테슬라 주가가 1월에서 5월 사이에는 큰 부침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850에서 700불 사이 나누어 집중 매수가 필요하다고 했고, 최근에 반등을 보여주면서 1150불 정도까지 올랐었죠. 그러면서 자, 이 주가가 다시 안 올 수도 있는데 지금 코비드 상황과 함께 미국 연준에서 매파적 발언이 지속이 되고 있죠. 5월 달에 50bp 정도 금리를 한 번에 인상할 수도 있고 양적 긴축도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월에서 5월 사이에 원래 테슬라 주가가 좀 약했는데 또 한 번에 이 가격대가 또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혹시나 900불 이하가 좀 더 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좀 더 연기 있게 많이 매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제가 이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이 주가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래도 4월 달에 좋은 호재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미 뭐 4월 7일에 저번 주에 기가 텍사스 오프닝이 있었고요. 뭐 제가 집중적으로 이미 저번 방송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4월 20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하이 락다운으로 인해서 좀 많이 희석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아무래도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좀 약화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래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S&P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크레딧 향상입니다. 자,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 20일에 나오면은 S&P의 테슬라에 대한 신용 등급이 올라갈 수 있겠다.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라는 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역시 테슬라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지지해 줄 이슈는 주식 분할 이슈죠. 자, 캐리 블랙은 주식 분할이 뭐 4월 달에 발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적어 놓았어요. 하지만 뭐 6월 달에 주주총회 때 테슬라가 아마 확정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주식 분할 이슈는 4월 달과 6월 달까지 그러니까 2분기 내내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테슬라 주가의 하방을 든든하게 지지할 수 있는 이슈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의 기가 상하이 사태 그리고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900불 이하로 한번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믿고 좀 집중적으로 용기 있게 더 과감하게 매수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저와 함께 슬기롭게 테슬라 투자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월요일 보내세요.